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국민들께는 뭔가 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기 내각과 관련해서는 총리는 충청 인사 한 분과 영남 인사 한 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없이 곧장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을 바로 꾸려야 하는데 지금 후보들이 각기 삼는 총리의 어떤 후보 기준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예, 지금 후보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선거 와중에 네. 차기 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밝혔는데요. 네. 문 후보는 비영남 총리,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충청 또는 영남 쪽 인사,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국회 추천 총리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이제 TV 토론회에 나와서 본인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비영남 총리를 추천하겠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고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비영남 총리를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공교롭게 대부분 호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출신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당장 근데 호남 총리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충청도에서도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와중이기 때문에 그냥 비영남이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호남 출신의 총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이 말하기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이전에 며칠 전에 사실은 호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영남이니까 호남권 출신 총리를 기용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박지원 대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호남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오늘 계속 비난을 하고 있던데요. 아, 그거는 국민의당에서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언론사에서 검증을 했고요. 예. 근데 실제로 호남 총리라고 문 언급하지 후보가 않았습니다. 언급한 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문 후보 측 메시지 팀에서도 네. 호남 총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네. 호남에 가서 비영남 총리를 하겠다고 했고 그때 이제 각 언론사에서 광주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호남 총리를 지명하기로 약속한 거다라는 네. 해설을 다 썼던 아. 겁니다. 근데 득표를 위해서 좀 국민들한테 애매하게 말하는 네. 그런 뭐 기대감을 이렇게 특정 지역에다가 불러일으켜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같이 선거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선거가 지금 너무 초단기에 지금 그 당선인을 뽑아야 되는 선거이니만큼 정부 성격을 알 수 있게 총리에 대해서 언급할 것 같으면 네. 누군지 딱 그 부러지게 그 실명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유독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요, 차기 내각에 대해서 직접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그 홍준표 후보나 지금 다른 후보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생각해 둔 분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선되자마자 이제 그 바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또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밟거나 그리고 내각이 이제 임명이 돼야지 사실 그 국정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마비 네. 상태에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보수 표심을 모으거나 이러는데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정희 전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영남이 아니라 호남 출신 강력부 검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좀 이뤄내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또 홍준표 후보는 안보와 관련해서 점수를 좀 따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그 사드 비용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닌 푸틴 이렇게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스트롱맨들하고 대적할 만한 스트롱맨이 자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그 문재인 후보나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본인의 특성을 또 더 그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내각을 짤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도 이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 공동정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5월 10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비서실 축소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서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회의 내용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의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막판 지지율이 조금씩 주춤주춤 떨어지는 안철수 후보, 이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천명한 대통합정부,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를 얘기했고요. 둘 다 대탕평을 얘기합니다. 이제 네.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는 개혁 공동정부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 개혁 공동정부라 하면 대통합정부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을 적대시하지 않고 다 같이 통합정부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승부수가 될 거냐. 사실 네. 대선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총리 지명권을 대통령이 포기했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것도 우리 한국 어떤 정치 역사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그 비서들이 근무하는 그 비서동으로. 공간으로 옮기겠다라는 그 공약과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대통령 집무실을 그 광화문으로 네. 옮기겠다는 이 공약 두 가지가 좀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당장 실현이 가능한 그 네. 공약이고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은 뭐 대통령 집무실이 과연 이 북한의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네. 이런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